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요즘 일부 언론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서 극우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채널에도 그런 댓글들이 심심치 않게 남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튜브가 정말 좋은 점은 감히 다른 사람 면전에서는 꺼내지도 못할 말을 유튜브의 익명성에 숨어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참으로 천박하고 비루한 인생입니다. 이 의견은 계엄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내란 사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기술 유출은 어떤 한 특정 시대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세 시대에도 적에 의한 스파이 활동은 있었을 테니까요. 정신 건강에 심각한 반중 정서가 있다. 한국인이 쓴 댓글이라고 믿기 힘든 어색한 문장입니다. 더불어 저는 영상에서 누군가를 욕하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비평하고 있는 것이죠. 근거가 이어야 한다. 제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영상을 통해 여러 근거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보이지 않았다면 스스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몇 개의 댓글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극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가 싶어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대표적인 친중 종북 언론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극우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극우는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이념으로 강한 국가주의, 전통적 가치 옹호, 반공주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특징으로 합니다. 극우적인 사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같은 성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극우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회주의와 인종 문화차별, 독재와 민주주의 훼손, 사회적 갈등 조장, 역사 왜곡과 과거 독재 미화, 국제적 고립. 그럼 일부 극우 음모론자들로부터 극우라고 불리우고 있는 제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외국인을 인종과 문화에 따라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족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준 것은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혐오입니다. 같은 외국인인데 조선족만 우대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한국에서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조선족은 6.25 한국 침략에 대한 사과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정당이 조선족을 위한 우대 정책을 많이 실행했으며 제한 조선족들이 지지하는 한국의 정당은 어느 당입니까? 投票日可以拿身份证，有国籍有永住权的朋友可以拿着身份证。投票日可以拿身份证，有国籍有永住权的朋友可以拿着身份证。 둘째, 거대 의석을 차지하고 입법 독주를 하고 있는 세력이야말로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카카오톡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게 독재자적인 사고방식 아닌가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친인척 채용이 전통이라고 합니다. 채용 비리를 예쁘게 전통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보니 공산당식 선전성동이 바로 이런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이렇게 비리를 저지러도 우리는 개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잡혀가는 세상에 선관위는 5.18 유공자 명단 못지않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중에 성역인 것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한국을 정상적으로 이끌고 국민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과 국방부는 할 일이 다르다. 네, 물론 하는 일은 다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북한을 우방국이라 여기는데 국방부만 주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북한의 스파이이든지 아니면 국방부가 항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셋째,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일은 전라도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모든 선거마다 한 정당에 대한 몰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즉, 과거에는 지역 갈등, 빈부 갈등을 이용하고 최근에는 페미니스트 타령하며 남녀 갈등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수단을 통해 표를 구걸하던 게 바로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들입니다. 넷째, 중공군과 북한군의 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을 국가유공자로 만들려고 했던 게 누구인가요? 그게 바로 역사 왜곡입니다. 더불어 북한의 독재 정권을 미화하고 지지하는 게 누구입니까?
5째, 미국 일본과는 멀어지고 러중북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대통령을 탄핵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야말로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친북, 친중 정당인 민주당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바로 극우의 거의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학생이라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제가 가장 황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을 지지하면서도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은 중국의 지역 사무소나 다름없는데 중국이 싫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아무리 공산주의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심지어 그들은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을 기우는 것을 외교적인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속국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중국은 어떻게 한국을 무너뜨리는가 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불과 1,500밖에 안 되는 시점에 구독 취소가 무려 49명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서야 우리 채널을 떠난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 그만큼 우리 국가와 사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백스월드에는 정상적인 한국인을 극우라고 폄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결코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